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2.06%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어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이슈를 얘기한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볼 때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7월 달에 한 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시장은 미국의 비농업 지수, 고용 지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시장의 생각처럼 그렇게 낮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금리 인하 스탠스가 다소 완화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뉴욕 징수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미중 간의 휴전 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아직은 그래도 상승의 동력은 살아있는 듯 한데, 그래도 어떤 상승에는 어떤 제약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뉴욕 시장이 아직 개장 전인데, 지금 지수 선물을 이렇게 보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3대 지수가 한 0.2% 내외로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시장에 어떤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빅스 지수는 금리 인상 시기에 한 25,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금리 작년 말에 연준에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의 어떤 기대감과 또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원달러하고 중국 위안이 지금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174원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어떤 외국인의 어떤 투자 유입이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욕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대 비트코인이 11,640달러. 그래서 어제보다 한 11%대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하락을 하고, 되게 이제 달러하고 대체제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거는 간밤에 파월 의장이 어떤 머니 렌더링, 그러니까 돈 세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악용이 될 수 있고 개인 어떤 정보들이 유출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을 파월 의장이 표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보였고,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유동성은 일단 풍부해요.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고, 또 채권 가격도, 채권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채권과 증시는 동반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도 수익권이고, 그 다음에 증시에 투자한,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도 수익권이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그동안 어떤 유동성에 따라서 증시와 동반 상승도 했는데, 아직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어떤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월 의장도 머니 렌더링, 그러니까 돈 세탁에 활용될 확률이 크고, 어떤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의견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10%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3,656억을 매수를 했고, 선물도 한 6,66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종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외국인의 매수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개별주, 테마주 이런 쪽에는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쏠림 현상이 있을 시에는 가급적 개별주의 어떤 상승은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는 이제 종목 지수의 어떤 지수 효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일부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바스켓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국인의 매수에 추종하는 ETF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부 개인들이 이제 어떤 수급 추종 매매를 하면서 기존의 보유 종목을 매도를 하고 개별주를,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기타 ETF,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타 개별주는 수익을 거두기가 힘든 시장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일부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를 188만 주,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한 68만 주를 매수를 했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시장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론 따지니까 하이닉스를 7,500억, 이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752억을 오늘 그 하이닉스에 매수를 했고요. 28억. 한 100억 정도 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했고, 일부 그 낙폭과대 그 바이오 HLB를 한 74억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요새 요게 이제 테마주죠. 그러니까 그 불산 제조업체, SK 머티리얼스, 후성이라든가, 우리나라와 어떤 일본 간의 갈등을 한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LNF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수익 어떤 그 영업이 개선 효과에 따라서 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를 하면 되게 이제 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나 아니면 테마주 성격의 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요 5G죠. LNF 전기차. 그 다음에 S-오일이 일부 있는데, S-오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정제 마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연차 정유사들이, 정유공장들이 보수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어떤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 돼야 이제 정유회사들이 어떤 손익분기점을 맞추는데, 최근에 그 정제 마진이 5%대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배당이라든가 기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점유주 S-오일이 상승을 하고, 지금 그 아난티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테마주에 분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말 이제 어떤 서프라이즈 효과.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아난티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또 비건 대표가 독일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몇 가지가 사전에 예측이 됐었죠. 어떤 볼턴이라든가 어떤 폼페이오가 그 협상안을 결국은 결렬을 시켰지만, 그때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개방, 그 다음에 등등의 어떤 상해 조치를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변을 일단 폐쇄를 하면 일단 단계별로 당근책 쪽에 아마 그때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어떤 거론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아난티가 어제 저점이 이제 13,200원이었거든요. 250원. 그 저점을 이제 등지고 배산 어떤 하락에 로스컷을 걸어놓고 어떤 1%의 로스컷, 그다음에 상승 시에 추가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서프라이즈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티가 원래 내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빨리 미리 이제 선점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오늘 종가에 급등을 했습니다. 요런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어떤 기관의 어떤 매수, 특히 5G나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어떤 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 종가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봉으로 보면 어떤 피레침, 음봉은 아닌데 피레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꼬리 윗부분이 이제 매물대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런 다행인 게 한번 정고점을 이렇게 근접까지 갔으니까 요런 매물 먹는 봉이 나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요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여기 이제 나름대로 흘러내리는 이런 차트를 이제 막는 이런 양봉이 하나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길이가 너무 길어서 매물대가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대응하기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듭니다. 이게 이제 3분봉으로 보면 30분봉 말고 3분봉으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10시 이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 2, 3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까지 상승을 못하면 긴 매물대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시 이후에 어떤 발견을 했다고 하면 요때 매수하건 추가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꽤 많은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때 한 14%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8%대면 한 6%대 고점에서 물리신 사람들은 6%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추가로 계속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손실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든 매수는 10시 전에 일단 끝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일단 그 어떤 3% 손절대를 걸어놓고 어떤 손절을 하고 이제 이 종목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윗꼬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물을 지속적으로 파서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아침에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되게 오후가 되면 힘을 잃을 확률이 커요. 대부분 보면 개인의 손실들이 이런 지점에서 비중을 확대한 경우에 어떤 그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대개 한 7, 80%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이거를 뭐 내일까지 끌고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처분을 하고, 이 최근에는 이런 그 차트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지금 뭐 요 지점에 있다고 하면 구름대가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평선들도 위에서 저항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상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특히 뭐 10%대 이상 급등한 종목을 그냥 뭐 저가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시장이 위에 어떤 매물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그 수익을 하고 다음날로 투자를 연기하시는 게 낫고요. 절대 그 다음날로 롤오버하는 그런 방법의 어떤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빨리 아침에 어떤 그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대세정보가 1320만 주, 30만 주예요. 1330만 주가 이게 이제 위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때를 기다려서 이제 공매도를 때리고, 공매도를 때린 후에는 추가로 이제 그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개인들이 다 그 아침에 이건해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매도를 때려도 개인들이 다 받쳐주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제 그 이렇게 떨어져도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져도 개인들이 이렇게 다 받치고 있어요. 밑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매도가 더 생길 수 있고 추가 하락의 어떤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종목, 하루에 이런 종목은 절대 어느 때 매수를 하건 일단 잊어버리고 어떤 매매 어떤 그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이런 하락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렸다가 하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이 나쁘게 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적당한 기간에 반등시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큰 하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1500만 주예요. 단 이거는 어떤 그 대사장고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말의 어떤 불확실성, 다음 주에 또 뭐 비건 대표가 미중 간의 어떤 실무 협상 재개, 그리고 또 그 어떤 하나위 회담에서 일단 메모는 돼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이 타결되면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하고 금능성관광은 허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변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당근책으로 금강산하고 개성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건하고 또 우리나라 또 대표도 그쪽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뭐 대북 제재에 대한 해당 사항도 아니고 해서 아마 미국에서 유예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말에 가까울수록 어떤 다음 주에 어떤 주말 서프라이징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큰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 내일 주말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뭐 2시 12분 이후에 개인들이 참여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주말이 가까우고 비건 대표가 다음 주에 어떤 그 독일에서 어떤 이런저런 스테이먼트 이슈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오늘도 이 저점이 13,200원이에요. 그 13,200원에 배수의 진을 치고 뭐 13,300원, 400원에 이제 다음 주말, 이번 주말 어떤 그 서프라이징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오늘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요. 오늘 미리 터트려서 내일 그 주말 효과,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그런 종가의 어떤 매수 세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센티멘트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하락이 쏠리면서 해가면 톡 떨어졌다가 또 한꺼번에 또 상승에 펀드멘탈이 강하면, 센티멘탈이 강하면 상승을 했다가 대처하기는 힘든데요. 이 금강산 관광 쪽에 관련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난티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요건은 이제 비덴트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리브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페이스북 쪽에서 가상화폐 리브라를 추진 중인데, 이게 뭐 머니 렌더링, 그러니까 돈 세탁에 활용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에도 심히 우려가 된다,
이거를 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으로 한 10%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덴트가 관련 종목으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 전망은 좀 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뉴욕 증시도 아무리 트럼프가 거품을 만들어도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로서의 어떤 대체제, 현재 그 금리를 트럼프가 계속 인하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관련 뭐 달러 약세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그 측근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에 따라서 비덴트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7,880원 뭐 인근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량을 좀 모아간다면,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꺾였다고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페이스북 쪽에서는 그 어떤 관리 체계 자체를 어떤 페이스북이 아니라 어떤 협회 형태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뭐 종합 상호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그런 그 집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달러의 위협 요소도 안 되는 게 일단 어떤 근본이제처럼 달러 본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당 뭐 달러를 얼마 예치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블록체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나 뭐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통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달러 패권 추종자들의 어떤 질투나 어떤 경계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가 한 300만 주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해요. 공매도는 많지 않은데, 지금 이 종목의 어떤 그 전체 그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 총 주식 수가 한 2,700만 주, 그 중에 한 1,500만 주가 유통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1,500만 주 중에 대체장부가 한 300만 주예요. 355. 한 20%가 지금 하락에 베팅하는 뭐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요것도 이제 그 테마 성격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중요하고, 일단 개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센티멘탈에 어떤 의존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좀 크고요. 기관은 거의 뭐 입질이 없었네요. 그래서 때로는 이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개인들이 어떤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하락시마다 급락시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어제 오늘 괜찮았거든요. 이게 이제 위에서 매물 먹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 이 비석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일부 하락을 했는데 뭐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고, OBV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대신에 RSI 시장이 이제 강과 약이 이제 번갈아 교체하면서 어떤 그 수급보다는 어떤 심리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는, 그리고 미국의 그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추종하는 그런 어떤 그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 또 있었을까요? 오늘 그 동은하나텍 차트가 좋아서 요거 보면, 요것도 보면 어떤 OBV 그 수급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그 상대강도도 오늘 높았고, RSI. 그리고 오늘 매수의 주체가 누구였냐, 이건 개인들이 이렇게 차트를 못 돌리거든요. 오늘 투신이 한 3만 주 정도, 기관이, 요게 이제 동은하나텍, 그 다음에 네페스,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죠? 네페스, 그 다음에 LB세미콘. 요거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 육성 사업과 관련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거 보면 일단 대차장고가 없네. 25만 주 물량 중에 전체 물량이 25만 주니까 총 주식수가 한 1,400만 주 정도 되네요. 총 이 중에 유통 물량이 한 7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면 25만 주니까 거의 뭐 그 하락에 베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차를 안 했으니까 공매도 추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 기관 키 이런 정책 수혜주,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이런 그 테마성 종목들은 하락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장초에 그럴 때 하락시마다 매수를 해도 차트도 살아있고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하나텍은 하락시마다 좀 매수에 참여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B세미콘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21선, 61선 하방에 깔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대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나름대로 윗부분에 어떤 그 매물대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어.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2%를 차단시키는 그런 어떤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일단 발생을 해야 이제 추가적으로 13,050원 상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봉 출현, 그 다음에
거래량을 순반한 양봉이 출현이 되면 일단 이 흘러내리는 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응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얘기했지만 하여간 그 추세도 좋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때도 그랬죠. 이제 뭐 반복의 논리라고 2, 3일간 21선을 누른 후에 이제 이 하락을 막는 스톱락이 발생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3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직은 하락에서 뭐 누군가 지지되는 세력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종가가 좀 지켜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요것도 대수해진 11,250원 이탈시에 로스컷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한 250원? 150원이네요. 150원 정도 하락, 그러니까 아래 한 0.5% 정도 1% 되나요? 11,250원에 로스컷을 걸어 놓으시고 11,250원이 지켜진다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상승 시에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